주주클럽 예고가 나간 대로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민재 기자가 저 멀리 네, 서울을 벗어나서 네, 다녀오셨습니다. 자, 탐방하신 기업이 네, 제넥신인데 네. 저도 못 가봤어요. 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네. 이 노름판 말로 장땡. 뭐 이게 맨날 저는 뭐 여의도만 있다 보니까 여의도 밖에 나가면 막 어리둥절해요. 막 이제 광화문 가도 여기 광화문이구나. 저 강남 가면요 막 눈이 막 커집니다. 이 작은 눈이. 근데 현장에 막 뒤지고 다니는 기자분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제 현장을 뒤지고 다니려고요. 그래서 네. 자, 이 기자. 네. 제넥신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한번 설명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제넥신이라는 회사는 어떤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교수인 성영철 대표와 포항공대 학생들이 어떤 그 1999년도에 교내 벤처기업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바이오 신약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2009년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포항에서 판교 테크노밸리로 이사를 했고 이전 당시에는 한 30명 정도 남짓이었는데 지금은 한 100여 명 가까이 직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현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넥신이 학교의 연장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장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교수직을 일시적으로 어떤 쉬는 안식년을 하고 그 이후에는 휴직계를 낼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또 성 대표는 또 계속해서 또 인재를 뽑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어떤 성장에 대한 좀 확신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일이 워낙 사업이 커져가지고 일이 네. 많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안식년을 넘어서 네, 휴직계까지 낼 네. 예정이시다. 네. 성 대표도 직접 뵙고 왔나요? 네, 인터뷰를 좀 하고 왔습니다. 저도 뵙지도 못했어요. 이게 참 진짜 장땡.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네, 장땡이다. 장땡입니다. 네. 자, 오늘의 결론은 장땡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넥신을 또 특별히 이렇게 가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먼저 이 주요 사업 분야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포항공대 이제 사내벤처를 출발했는데 네. 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뭐 줄기세포나 뭐 의료기기나 뭐 바이오 시밀러나 뭐 생각하시는 게 되게 많을 텐데요. 뭐 제넥신은 특히나 이제 단백질 신약이라는 것과 그리고 치료 백신 신약이라는 그 신약 개발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단백질 신약 3가지와 그리고 치료 백신 2가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단백질 신약에는 빈혈 치료제, 성장 호르몬, 그리고 백혈군 갑소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뭐 빈혈, 성장 호르몬 등 이름만 들어봐도 무엇을 치료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기존의 치료제들이 뭐 주 1회나 어떤 매일 좀 이렇게 투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제넥신 이번에 개발하는 어떤 그 신약은 월 1회 정도로 투여 기간을 좀 줄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얼마나 환자 입장에서는 편하겠어요. 그렇죠. 훨씬 편하죠. 네. 그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단백질 치료제를 넘어서 치료 백신이라는 걸 또 이제 개발을 치료 하고 백신. 있는데요. 이름 자체부터 조금 특이한데요. 네. 보통 백신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방 차원에서 미리 맞아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에 좀 더 집중할 텐데 감기 백신처럼. 그렇습니다. 네. 치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맞으면 면역력을 키워주고 치료도 해주는 그 백신을 좀 넘어선 단계, 그러니까 현재 없는 신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2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하나는 자궁경부 전암이라는 병과 그리고 비형 간염에 대한 치료 백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바이오 회사들, 바이오 벤처, 바이오 신약이 나올 때까지는 연구 개발 기간이 또 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자, 이 신약 개발, 현재까지 진척된 상황도 궁금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또 계속 개발이 이루어질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네. 먼저 현재까지 그 진행된 상황 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상황 정리부터 먼저 좀 네. 해드리겠습니다. 제넥신의 제품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보통 신약 개발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그거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약 개발의 연구와 그리고 어떤 동물 실험을 하는 그 임상 전 단계 그리고 저희가 뭐 가끔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만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승인까지 이렇게 단계를 거치는데요. 임상이란 말이 솔직히 자주 등장하는데 뭔지는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임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약이 안전하고 그리고 뭐 좀 유효한지 사람 인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1상에서 3상으로 올라갈수록 제품이 나올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1상에서는 안정성 측면, 그리고 2상과 3상에서는 어떤 적정량과 좀 더 구체적인 걸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제약업계에서는 2단계가 지나면 제품이 나올 확률이 거의 70%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단계 지나면. 네네. 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가치는 급격하게 높아질 테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제품은 제넥신 제품은 단백질 신약 중 빈혈 치료제가 지금 이상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궁 경부 전암 치료 백신은 올해 안에 일상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야, 치료 백신도 이제 일상 마무리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또 비형 간염 치료 백신도 이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비형 간염 치료 백신인데 아까 새로운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백신인데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상 끝나고. 그렇죠. 비형 간염 같은 경우에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성과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좀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일 수도 있는데 다시 보기를 해주면서 한번 차곡차곡 한번 들어보시면 이 회사가 이런 신약 개발에서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그럼 이렇게 지금 이상을 앞둔 것도 있고 일상이 끝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그러면 당장 이 약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품이 나오는 건 그렇죠. 아닌데. 아직 연구 중인 거죠. 네. 그럼 이게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상 이상이 되면 제품 성공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 가치 역시 급등을 하는데요. 네. 근데 제넥신 역시 임상 이상 전후로 해서 기술 이전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가 급등해 있으니까 팔게 되면 좀 더 좋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이상 전후로 해서 그래서 이상 전후로. 네, 전후로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공동 개발도 하고 있고요. 특히 빈혈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십자하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독하고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림이 좀 나와 있네요. 네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한독 같은 경우는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독이 제넥신의 지분 20%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백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치료 백신은 동아제약과 포스코 그리고 대웅제약, 포항공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상까지 지금 마무리했고 이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또 대표가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인터뷰를 제가 준비를 해와서 직접.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송 대표님 인터뷰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인터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계속 말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 이전을 할 때 국내 회사한테 기술 이전을 하면 물론 전 세계 판권을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 판권을 우리가 만약 기술을 가지고 제품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권한 중에 어떤 일부분만 줍니다. 근데 이 부분 주면은 보통 우리가 라이센싱 피를 우리 회사가 받는 게 한 10억에서 그러니까 한 10억에서 한 100억 미만 정도를 받습니다. 대부분. 근데 글로벌 회사한테 그걸 하게 되면 보통 한 10배 이상이 되니까요. 그런 거를 그것도 이제 다 주는 게 아니고 그 선진국의 일부 국가를 줬을 때 그 정도의 라이센싱 피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한 건만 우리가 라이센싱에 성공을 하더라도 회사가 완전히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고요. 네. 제품이 안 나오고 이상 전후에서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그렇죠. 회사가 그냥 휙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5개 그 신약들 중에 계산해는 시장 규모를 좀 구성해 보니까 전체 다 합하면 2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시장 규모 자체가. 그래서 아까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한 건만 좀 성공을 하더라도 충분히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는 구조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넥신 탐방 우리 이 기자가 갔다 왔는데 제넥신이라는 개별 회사를 위해서 저 회사가 잘 됐으면 한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저는 안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라는 이름을 달고 얼마나 많은 상장사가 있고 벤처들이 있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정말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라이센스, 기술의 어떤 제품화 가능성, 이거를 우리가 이제 통칭 묶어서 어떤 실체라고, 바이오 회사로서의 실체라고 얘기한다면, 실체가 이렇게 정말
빵빵하고 내실 있는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드뭅니다. 네, 얘기되는 회사가.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이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얘기되는 바이오 벤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네. 또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갖고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전에 약간 불신을 심어줬던 여러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조금 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그 혹시 여기 분당에 있나요? 여기 어디 쪽? 예, 판교, 분당 쪽에 있습니다. 몇 시간이나 갔다 오신 거예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 아니, 거기 머문 시간. 머문 시간 한 2-3시간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넥신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우리 방송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도 혹시 좀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모든 신약 개발 그 상장사들이, 기업들이 그러하듯이 사실 신약 그 출시 실패라는 그거를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도 그 임상 단계도 3단계가 있듯이 그 각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좀 갈 수도 있는데, 성현철 대표이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 바 있습니다. 성 대표가 얘기하길 신약을 완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에 많이 모르셨던 이유가 이런 결과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좀 기업 알리기 좀 조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기술 특례로 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신성장 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네, 상장을 했기 때문에 상장 요건과 매출 확보를 위해서 기술 이전을 약속하고 단계적으로 수익을 좀 얻고 있지만 뭐 현재까지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투자할 때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외국계 그 거대 다국적 제약사에게 이 라이센스를 이렇게 팔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이제 적자다. 네네.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이제 보시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 자, 지적하신 대로 신약 개발 뭐 100%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뭐 아닐 수도 있고. 자, 제넥신이 약간 이 불안정한 어떤 그 수익 구조를 네네. 좀 보완할 만한 대책 이런 것도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그걸 불안한 것만 계속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을 좀 같이 가자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그 제넥신은 글로벌 기업인 아지노모토와 그 세포 배양 배지 사업 합작 회사를 지금 인천 송도에 내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인데요. 네. 그 배지라는 게 또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배지, 네. 네, 이거는 세균이나 세포 등을 기르기 위한 영양소가 있는 액체로 현재 국내에서는 사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넥신이 이것을 완공하게 되면 국내 제품으로 배지를 공급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그리고 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25% 정도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분 투자. 네, 그렇습니다. 네. 향후 매출에 따라 그에 따른 또 배당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요거와 관련해서 또 좀 확답을 얻을 수 있게 또 성 대표의 제가 인터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지노모토하고 송도에 우리가 세포 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물 세포에서 이 항체 같은 걸 생산하려면 배지가 필수 바이오 원소인데 그 원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재료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국내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그 아지노모토하고 우리가 합작회사로 해서 지금 공장을 좀 설립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도 이제 설립이 되면 지금 우리가 2명을 파견 보내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아지노모토에서도 한 3명 정도를 파견해서 지금 공장이 지금 건설 중인데 내년 상반기에 완공이 되고요. 완공이 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충원을 할 예정이고요. 네. 이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단백질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이 회사 그러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 공장이 다 지어지고 네. 일단 회사 쪽에서 내다보기에는 하반기쯤에는 좀 이렇게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출 나고 이익 나면 이제 배당 받는 식으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 신약 개발에 따르는 약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그 수익, 매출이 그렇죠. 이제 확실하지 않은 거. 네. 이 부분을 배울 보완하는. 수 있는. 네.
상당히 좀 큰 기대를 하고 있나 보죠. 여기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준비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네.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시장이 있다라고 본 거죠. 네. 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배지를 네, 우리 또 제넥신이 일본의 아지노모토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네, 내년 하반기부터 제품 생산한다. 네네. 네, 참 뭔가 이제 남들이 안 하는 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좀 더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느낌도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성 대표를 실제 뵀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화면상으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잘생기셨다, 좀 이렇게 네네. 좀 다부져 보이시다, 네네. 의지가 강해 보이신다 이런 네네. 느낌을 좀 제가 봤거든요. 네네. 제가 좀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서 아. 실제로 뵙고 나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그 CEO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이나 어떤 그 의지, 마인드, 네. 뭐 어떻게 좀 느낌이 옵니까? 일단은 처음 뵀을 때 느낌은 되게 좀 회사 자체부터 일단 좀 자유롭고 좀 젊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 대표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말하실 때는 되게 또 다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또 실제로 지시하는 거나 직원들 하는 걸 제가 들어봤을 때는 또 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다. 딱딱 끊어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네. 어떤 또 그런 강직함도 느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 그다음에 단백질 배지 네. 이런 거 이제 그 공장 짓는 거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직원들 분위기라든가 뭐 회사 어떻습니까? 좀 갔다 보니까 좀 활기에 넘치던가요?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근시 걱정이 쌓여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아, 그래요? 활기가 넘쳤고요. 진짜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물론 뭐 아직 그 직원 수가 사실 테크노밸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근데 직원 수가 100여 명 정도이기 때문에 좀 많이 늘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렇죠. 30명에서 100여 명 됐으니까 많이 늘긴 했지만 그 공간에 비해서는 좀 작기 때문에 좀 널널하게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직원들도 되게 젊고 그 다들 뭔가 하는 그 열심히 하는 느낌이 좀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또 보니까 또 그 대표 같은 경우에 인재 육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100여 명 중에 거의 한 70명 정도가 석박사를 포함한 연구 인력들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70명이 네, 연구 그 정도 인력이에요? 연구 인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그렇죠. 바이오 벤처군요, 말 그렇죠. 그대로. 바이오 벤처이기 때문에 그 인재를 어떻게 그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00명 중에 7명이 R&D에서 열심히 뭔가 신약 개발을 하고 있다. 네. 아까 우리 그 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개발 중인 신약도 있고 네. 치료 백신도 있고 뭐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빨리 좀 이게 글로벌 기업들에게 좀 뭔가 이 라이센스를 좀 매각해가지고 네. 큰 좀 성과가 날 만한 거 어떤 거 같아요? 딱 우리 이 기자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지금 그 치료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좀 신약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쏠리지 않을까.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좀 더 단계가 지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먼저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넥시언이란 말이 저 회사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제넥시언? 이게 대표 그 성 대표가 되게 강조를 했던 말인데요. 네. 제넥시언이라는 말은 조금 짧게 해요. 제넥신에 그 어떤 사람을 좀 붙인 건데 전반적으로 어떤 인재를 제넥신에 왔을 때 좀 자기들만의 사람으로서 좀 인재로 거듭나게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바이오 사업이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공익적인 면 그리고 어떤 또 제약 산업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실패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한 그런 것들이 좀 제넥시언의 어떤 중요 가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더운데 멀리 판교까지 가셔가지고 탐방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 많이 좀 떨어지고 있다. 삼성, 현대차 빼면은 참 어둡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이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 뭐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이 바이오텍에서 한번 좀 큰 성과가 나기를 한번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이 기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